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반등하는 건 좋은데 윗꼬리가 달린 게 더 훨씬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그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 상승세 지속 전망을 적어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코스닥도 그렇고 오전장 대비 힘을 점점 잃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쉽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새벽이었죠.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매파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뜯어봤는데요. 연준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고위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비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충격 크지 않을 거다라면서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기다리던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진행이 될 텐데 이 일정에 대한 좀 우려감도 경계심으로 시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월가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거다라고 조언까지 첨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 반등했으니까요. 이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전망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나흘 만에 반등이라고 쓰긴 썼는데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낮췄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디커플링 그리고 단기 반등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송율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적어주셨는데 좀 당분간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일단 리스크가 한 가지가 거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약간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일단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살짝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거는 9월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FOMC 회의록에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가지 리스크는 거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FOMC 위원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섹터별로 약간 차별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이 관세 영향이 직격탄이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9월 경제지표입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크게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어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수가 4.5% 빠졌으면은 개별 종목은 최소 1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특히나 9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이런 것들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슬이 대표께서는 디커플링을 적어주셨는데 어떤 것과 디커플링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요즘에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미국하고는 조금 디커플링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완전히 지금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수에 대한 강도를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준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너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개별적인 어떠한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미증시나 일본 증시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한 PER이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이 뭐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자꾸 빅테크 기업 CEO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AI 버블론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또 우리 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과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여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0.5%였는데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0.25%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또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게 되면은 결국에 원화 강세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실망감에 이제 매물출에는 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곧바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좀 반등을 노리면서 다시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300선까지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9월, 10월 이후다라는 거죠. 이 관세 영향이 뭐 우리나라 지금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빠르면 2분기부터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기업들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시기는 저는 3, 4분기라고 좀 그렇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지수는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좀 분산하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기술주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 쪽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앞서서 이제 디커플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일본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주목되는 게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의 금리 조정 여부에 따라서 뭐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7월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는 이제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보시면요. 6명 중에 4명은 약간 조건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내에 1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정책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유입이 되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정책은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기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굳이 지금 이제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 일정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중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메이저 수급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관망세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 대표님이 환율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최근의 환율 흐름을 보면 1,39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1,400원 아래에서 꽤 오랜 기간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00원대가 된다? 이러면 시장이 또 무언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환율이 높아서 이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상 이제 수출 기업들일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사실상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익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이것도 뭐 이제 하락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세금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전만큼은 조금 안 들어와주고 있는 것도 좀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환율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저는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번이 0.5%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진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0.25%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재차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90%대에서 80%대 정도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80%라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9월의 기준금리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환율 움직임도 우리가 챙겨봐야겠습니다.